본 영상은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인 강령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령술은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지만 해당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 사진이나 연출이 시청자에 따라 불쾌하거나 다소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 시청에 앞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령술, 영혼을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하는 방법. 강령술은 흔히 우리가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와 형태의 강령술이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는 비교적 안전한 것들부터 자신이 목숨을 앗아갈 만큼이 아주 끔찍한 종류도 존재하죠. 오늘은 이 여러가지 강령술들 중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을 뽑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의 책. 귀신의 책은 말 그대로 책을 이용해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입니다. 다른 강령술들과 비교해서 준비물이 간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하는 강령술 중 하나죠. 준비물은 책 한 권과 양초 1개, 의자 2개만 있으면 할 수 있으며, 이때 책은 아무 책이나 상관없지만 되도록 자신이 좋아하거나 전공하는 분야의 책이면 성공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귀신의 책 진행 방법으로는 의자에서 자신이 앉은 쪽으로 책의 제목이 보이게 놔둔 뒤 양초를 들고 귀신님, 귀신님, 오셨나요? 오셨나요? 라는 주문을 3번 말합니다. 주문이 끝나고 귀신을 불러내는 데에 성공하면 책이 서서히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책이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다 읽은 뒤 귀신에게 자신이 알고 싶은 질문을 하면 되는데, 이때 질문은 반드시 OX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있던 양초로 책을 불태우면 귀신이 책 강령술은 종료되며, 종료된 뒤에 양초는 다 탈 때까지 내버려둬야 합니다. 이 귀신이 책을 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혼자서 해야 하며 1시간 내로 끝내지 않을 시 귀신이 자신에게 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책이 돌아갈 때 만약 4바퀴가 돌아간다면 재빠르게 책을 붙잡은 뒤 책이 4번째 페이지를 찢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바퀴가 돌아간 것은 강령술이 끝나고 자신이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우창문. 여우창문은 일본에서 건너온 강령술 중 하나로 자신이 손을 이용하여 작은 구멍을 만든 뒤 그 사이로 귀신을 보는 강령술입니다. 준비물도 자신이 2손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귀신의 책보다도 더 간단한 강령술이죠. 하지만 간단한 준비물에 비해 여우창문을 만드는 손동작 과정이 꽤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우창문 진행 방법으로는 2손으로 여우 모양을 만들어주고 양쪽 손을 돌려서 사진과 같은 형태로 왼손은 손등,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교차시켜준 뒤 사진과 같이 2손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주면 손동작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캐시오오노 모노카, 마시오오노 모노카, 쇼타이오 와라와세 라는 주문을 3번 말하면 본격적으로 강령술이 시작되죠. 그 다음부터 2손 사이로 만들어진 구멍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여우 창문을 통해 개구리, 거미, 여우, 늑대를 보면 안 되며 다른 사람 또한 쳐다보면 안 됩니다. 책상 밑이나 방의 구석을 쳐다보면 귀신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여우 창문으로 귀신이 보인다면 그 즉시 2손을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보인다는 것은 그 귀신도 나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며, 착한 귀신이라면 상관없지만 위험한 악령인 경우 자신에게 들러붙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우 창문이 종료 방법은 2손을 풀기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블러디 메리.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2가지 강령술은 정말 위험한 축에 속하며 장난이라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강령술인데요. 아주 나쁜 악령을 마주칠 확률이 높으며 자신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거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러디 메리는 가장 위험한 강령술 중 하나로 자정 12시에 화장실에서 메리를 불러
미래 자신이 결혼할 배우자를 알아내는 강령술이지만 불러낸 메리의 얼굴이 너무 무섭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거나 죽지 않더라도 평생 귀신에 쓰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블러디 메리의 준비는 물을 가득 받아둔 화장실 세면대와 식칼 한 자루가 필요합니다. 블러디 메리 진행 방법. 밤 12시에 불이 꺼진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둔 뒤 눈을 감은 채로 블러디 메리를 20번 반복해서 말하고 입에 식칼을 문 채 눈을 뜨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에서 메리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메리에게 자신이 미래 배우자에 대해 물은 뒤 세면대에 받아져 있는 물에 비친 자신이 배우자를 확인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 블러디 메리가 위험한 강령술이라고 하는 이유에는 간혹 메리가 칼이나 가위 같은 흉기를 들고 나타나 강령술을 시도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데 이때는 빠르게 화장실에서 도망쳐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정상적으로 메리가 나타났을 시 자신이 미래 배우자를 확인하게 될 때에도 가끔씩 시신이나 해골이 비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죽어서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받아놓은 물에 배우자가 비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나홀로 숨바꼭질, 귀신과 숨바꼭질을 한다는 듣기만 해도 위험한 강령술인 혼숨은 그 위험도만큼이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강령술입니다. 실제로 무당들도 위험하다고 말하며 강령술을 하려는 사람을 말릴 정도이죠. 준비물은 쌀, 인형, 자신이 손톱, 무기가 될 수 있는 뾰족한 도구, 소금물, 피난소, 붉은 실, TV, 대야입니다. 준비물을 해석해보면 쌀은 인형에게 움직이는 원동력, 즉 육체를 만들어주며 거기에 손톱을 넣는 것은 그 인형을 자신이 대리인으로 만든다는 의미이고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르는 행위는 인형이 자신을 증오하여 숨어있는 자신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자신이 대리인인 인형을 찌르는 것 자체가 자신을 저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수미 진행 방법은 먼저 인형 안에 쌀을 가득 채워넣고 자신이 손톱을 넣은 뒤 붉은 실로 인형을 꿰맵니다. 그리고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혼숨 준비는 끝나며 새벽 3시까지 기다리면 되죠. 새벽 3시가 되면 소금물을 준비하고 집안이 불을 모두 끈 뒤 TV는 지지직거리도록 아날로그로 켜둡니다. 화장실에 물을 가득 채운 대야를 둔 뒤 그 안에 인형을 넣고 인형에게 첫 번째 순례는 목캔을 외치고 거실로 돌아와 눈을 감고 열을 센 뒤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인형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냈다라고 외치며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릅니다. 인형을 찌른 다음 두 번째 순례는 루빙뽕을 외치고 인형을 찔렀던 뾰족한 도구를 인형 앞에 놔둡니다. 그리고 입에 소금물을 머금은 채 피난처로 빠르게 숨습니다. 이때 이동 중 왼쪽과 뒤쪽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숨어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상현상을 관찰하면 되며 이때는 조용히 있어야 하고 절대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놀이를 끝내고 싶다면 피난처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인형을 찾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머금은 소금물을 뱉으면 안 되며 인형이 간혹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침착하게 인형을 찾은 뒤 입에 머금은 소금물을 인형에게 뱉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겼다 라는 말을 3번 외쳐서 놀이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면 혼숨은 종료되죠. 혼숨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뾰족한 물건을 준비할 때 식칼을 쓰는 걸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는 인형에게 발각되었을 때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이며 가능한 샤프나 볼펜 같이 덜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해야 하죠. 또 피난처로 숨을 때 왼쪽과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인형이 게임이 시작된 줄 알고 바로 움직이기 때문이죠.